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승무원이에요. 오늘은 미국에서는 청소년 필독 도서로 꼽힌다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고 왔습니다. 요사이는 세계문학 깨부수기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연히 들어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어 집어든 책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샵사인 일부 완독 전. 아직 초반이지만 도저히 초반 리뷰를 남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주인공, 나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기숙사에서도 몇 일 있다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가 친구들, 특히 기숙사에 같이 묵고 있는 친구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괴팍하고 조금은 특이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녀석들이 꼭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친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종의 사회화를 거친 거겠지요? 이래서는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면 몇 개를 만들어 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거칠고 괴팍하고 남들과는 다른 튀는 모습은 애써 감추고 살기 시작한 거겠죠? 그렇지만 계속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화자인 나는 모든 친구들을 무시합니다. 외모와 성격을 평가할 때도 있지만 공통점은 지적 수준입니다.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멍청한 인간, 더 멍청한 인간으로 분류합니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제인이라는 여자와 룸메이트가 사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제인과 어릴 적에 사귄 것은 아니지만 꽤 진한 스킨십까지 나눈 사이입니다. 나는 묘한 질투에 사로잡혀 룸메이트와 크게 주먹 다툼을 하고 예정보다 이르게 기숙사를 나오게 됩니다. 집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중년의 여인을, 나이는 들었지만 매력적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중년의 여인은 나의 교복을 보더니 혹시 누구를 아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찌질이 중에 찌질이인 녀석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수위의 이름을 빌려와 자신을 거짓말로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있지도 않은 녀석과 관련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그녀가 기분이 좋을 법한 내용들로 말입니다. 그 과정을 읽다 보면 어쩌면 주인공, 나는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해서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인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묘사한 친구들은 나가 묘사한 모습과는 달리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가진 데다 성격 또한 그다지 괴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괴팍한 것은 세상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잡이로 지어낼 수 있는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읽고 있지만 문장들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구잡이식 정신세계와는 달리 문장들은 정갈하고 문다는 뜻에 맞게 딱 잘라졌습니다. 읽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책을 덮고 호밀밭의 파수꾼 문체를 검색해볼 정도로 문장들이 간결하면서도 기지가 넘칩니다. 비유도 제법이라서 문득 하루키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하루키라고 해야 하나 싶어졌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하루키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번역하기까지 했네요. 셀린저의 문체가 퍽 마음에 들어 그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호밀밭의 파수꾼이 거의 유일한 장편소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단편들이네요. 미국의 무라카미 하루키, 한번 읽어보실래요? 샵사인 2부 완독 후 1부가 초반 4분의 1까지 읽고 쓴 내용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완독을 하고 나서는 글쎄요. 사실 이 친구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하는 저의 추측이 맞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 제 안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건 16살 고등학생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에고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의 투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평론가와 대중을 사로잡은 통념적 해석에 붙잡히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른이 되어가는 주인공, 나가 순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이 따위 볼 것도 없는 해석 말이죠. 그런 식의 해석도 다 읽고 나서 느껴집니다. 절반부를 넘어가면서는 초반에 저를 사로잡았던 문체의 맛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대체 어디 쓸 데도 없는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까지 늘어놓고 있고 나는 도대체 이런 걸 왜 읽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는 대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리뷰에서도 숱하게 나온 것이라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쓰게 되면 제 손목이 너무 아플 것 같네요. 아무튼 저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은 초반에는 문체의 매력을 뿜어내는 걸작으로 보였으나 결국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 정신병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나가 극도로 혐오했던 똥멍충이 어른인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의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른 세상에 갇혀버린 사람 말이죠. 저는 순수와 어른의 세계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우리들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프리즘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그러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읽기 버거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따위 녀석의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묘한 매력이 있는 소설이긴 했습니다. 젓갈 가치 깊은 교훈감을 주려고 하는 무게감 있는 고전문학이 아니라 톡 쏘는 청량음료 같은 소설이라고나 할까요? 오늘의 독서 비행은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비행도 함께 해주시겠어요?